범인으로 지목된 혐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솔직히 복잡한 심판 절차 같은 건 잘 모르겠고 왜 나한테 생뚱맞은 죄명을 씌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피고발인은 결투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마디로 죄를 받아들이면 결투 대리인 클로린도와 신나게 싸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참 거절하기 힘든 제안인데 저번에 사적으로 대결했을 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게 느껴졌거든. 재미없게. 넌 실종 사건의 용의자라고! 싸움이나 하라고 법정에 부른 줄 알아? 우리 무례 신님께서 오페라 하우스의 규칙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네. 전 격렬한 전투로 배우는 걸 선호하는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군요. 한 번 더 설명하죠. 이번 심판의 목적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을 찾는 겁니다. 저자는 사건과 무관해요. 범인은 따로 있어요. 무슨 일이지? 또 저 사람이야? 그러게. 우인단 집행관이 범인일 리 없다니까? 나비아 씨, 이걸로 두 번째군요. 지난번엔 결정적인 증인을 데려오셔서 당신의 행동을 묵인했습니다만 이는 법정 질서에 어긋납니다. 당장 법정 모독죄로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죠. 설마 제가 이곳에서 벌어지는 촌극에 일말의 경외심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전 소녀 실종 사건의 진범을 고발하러 왔어요. 제 고발이 성립되면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가 되는 거죠? 내 무죄를 증명해주겠다며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 재밌군. 마침 법률이니 뭐니 지루해지던 참이었거든. 고맙게 됐어. 그럼 난 이제 가봐도 되지? 심판관 나으리? 그렇다고 용의자 신분을 벗은 건 아니니 일단 관객석에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나비아 씨, 누굴 고발하겠다는 거죠? 제가 고발할 사람은 카브리에르 상회의 회장 마르셀입니다. 무슨 상해? 처음 들어보는데? 아, 알지. 근데 거긴 가시장미회와 형제 조직이지 않나? 오호, 배신이구나. 누군가를 고발하는 건 매우 엄숙한 문제입니다.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발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란 죄명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도 고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고발 성립입니다. 나비아 씨와 대리인분들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대는 당장 마르셀 씨에게 심판 참석을 요청하십시오. 마르셀 씨, 대리인은 따로 없으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네요.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비아가 뭔가 오해한 것 같군요. 좋습니다. 양측 모두 자리에 있으니 고발 측은 발언을 시작하십시오. 이 일은 우선 3년 전에 발생한 불명예의 칼라스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야만 모든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연결할 수 있어요. 설마 칼라스 씨 사건을 내가 벌인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겐 그럴 이유가 없어. 칼라스 씨는 내 은인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나도 너도 총성을 듣고서야 달려갔잖니. 내게 혐의가 있다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용의자겠구나. 지금 그걸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나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건을 모르는 관객도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심판관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 제 결론을 들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법률 집행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진술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가시장미회와 손님들은 가브리에르 상해 소유의 장원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연회 도중 모든 손님이 밖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을 들었죠.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손에 총을 쥔 용의자 칼라스와 총을 맞고 사망한 자크를 발견했습니다.
경비대는 현장에서 다른 총기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용의자의 첫 번째 총알은 빗나갔고 두 번째 총알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거라 판단했죠. 용의자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항변 또한 거부하고 결투로 명예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투 중 용의자는 결투 대리인 클로린데에게 패배해 사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리를 가진 쪽은 아버지가 아닌 자크였어. 그리고 자크에겐 총을 쏠 이유가 없었지. 두 발의 총성. 첫 발은 자크를 명중했고 두 번째는 총을 뺏은 아버지가 제3자를 쏘신 거였어. 사건의 배후가 제3자를 물로 만들어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거야. 진술 감사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진 말씀하신 추론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원시 모태 바다의 물이 사람을 용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고 상황은 크게 변했죠. 자크 씨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자크 씨는 그날 칼라스 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는 이를 예상했기에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총으로 자크 씨를 살해했고 뒤이어 칼라스 씨까지 처리하려 했으나 반대로 총을 뺏기고 말았죠. 사건 현장엔 옷가지들이 남아 있었는데 경비대는 그걸 자크 씨의 분장 도구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그날은 비가 내렸죠. 용의자는 빗물로 용해된 흔적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사건의 배후에 의해 그 사람은 물이 되었고 그렇게 모든 죄를 칼라스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게 사건의 진상이에요. 그랬구나. 원시바다의 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사용됐다고? 일리 있어. 이러면 칼라스 씨와 자크 씨의 동기도 설명이 되네. 둘은 싸운 적이 없었던 거야. 마르셀 씨, 당신은 지금 고발된 상황이니 반박 의견을 내주십시오. 하지만 나비야 말이 맞는걸요. 딱히 제가 범인이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그럼 내가 질문하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 우선 방금 말한 내용을 증명할 증거는 있어? 죄송하지만 아직 못 찾았어요. 증거도 없었던 거야? 지금은 없지만 검증할 수 있어요. 현장에 남아있던 옷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때 실종된 사람들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연쇄 실종 사건인 만큼 실종된 게 소녀가 아니라도 경비대에서 주의를 기울였겠죠? 동의해. 느비에트?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어쩐지 프리나의 태도가 평소랑 다른데? 또 창피당하기 싫은 거겠죠. 지난번에 에먼 사람에게 누명 씌울 뻔했으니 좀 더 신중해진 걸지도 모르겠군요. 두 번째 질문은 결투에 관한 거야. 만약 네 추리가 맞다면 칼라스는 어째서 항변하지 않은 거지? 사람이 용해됐다고 말하면 심판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건 저도 생각해봤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원흉에게 원시바다의 물의 효능은 매우 중요한 비밀이었어요. 제 아버지 칼라스는
비밀을 밝힐 수도 감출 수도 있었죠. 그 당시 가시장미회는 매우 불안정했고 아버지의 명예도 무너진 상태였어요. 중요한 단서를 밝혀도 범인을 잡을 거란 보장은 없었죠. 단 저를 지킬 수 없다는 건 확실했어요. 보스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께서 소녀 실종 사건의 목표가 되셨다더군요. 비밀이 공개됐다면 범인은 가시장미회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테고 저뿐만 아니라 조직 내 다른 사람들도 위험했을 거예요. 후에 경비대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가시장미회의 명예를 되찾아줬을지도 모르지만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그게 목숨을 지킬 수 있나요? 이 오페라 하우스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가 가시장미회를 설립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비밀을 감춘 건 계속해서 서로를 위협하며 교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가시장미회를 이어받으면 절 없애긴 더 힘들어질 테고 저도 더 많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아낸 모든 준비를 마치면 오페라 하우스가 아닌 제가 진실과 명예를 아버지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 말은 칼라스가 일부러 죽었다는 거야? 맞아요. 증거는 있어? 물론이죠. 그건 바로 그때 당시 아버지의 상대였던 클로린드입니다. 난 네 사과도 죄책감도 보호도 필요 없어. 나한테 떳떳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아버지한테 부탁받은 게 있으니 아버지한텐 떳떳해야겠지. 그러니까 결투 중에 칼라스가 죽길 원하는 게 느껴졌어? 네, 그렇습니다. 결투 대리인으로서 전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고 불명예스러운 자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베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을 향한 다양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뜨거움, 확고함, 광기, 뒤틀림 등 여러 감정이 느껴졌죠. 그렇기에 살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는 한눈에 구분할 수 있어요. 결투 대리인의 신분과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칼라스 씨는 살아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질문 없어. 아무래도 그 사건은 다시 조사해봐야겠는걸?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비아 씨, 그 사건과 피고발인이 무슨 연관이 있죠? 그래, 훌륭한 발언이긴 했지만 소녀 실종 사건 얘기가 아니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이 자크 씨와 제 아버지를 죽이려면 두 발의 총성이 울린 후에 움직였어야 해요. 리니의 심판에서도 사건의 배후가 드러나려던 순간 결정적인 증인이 용해되어 버렸죠. 만약 범인이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3년 전 연회에도 리니의 심판 때도 마르셀 씨가 현장에 계셨죠. 그것 때문에 의심받은 거였군.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뭐 익숙해. 나비야, 넌 어릴 때부터 충동적이었고 쉽게 감정에 휘둘렸지. 그런 점이 귀엽지만. 감성팔이는 하지 마시죠. 그럼 이것만 묻겠네. 일단 방금 그 추리가 사실이라 쳐. 하지만 두 현장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나 말고도 있을 텐데. 그리고 현장에 없어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방법이 있다면 원격으로 감시하거나 도청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점은 확실히 반박할 수 없지. 그럼 넌 이렇게 생각하겠지. 좀 더 조사하면 나 혼자 남을 때까지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말이야. 어휴, 가장 아끼던 나이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고 지목당하다니. 누군들 가슴이 안 아플까? 하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분명 내가 널 무시한다고 생각할 테니 어쩔 수 없지. 내 오늘 한 수 알려주마. 네 논리의 가장 큰 구멍이 뭔지 아니? 뭐죠? 역시나 타이밍이야. 난 장사하는 상인이다. 소녀들을 사라지게 할 동기도 이를 통해 얻을 이익도 없는데 리스크는 또 너무 크지. 난 젊었을 때 고향인 스네즈나야를 떠나 후아속 마을로 와서 사업을 시작했어. 칼라스 씨의 도움으로 사업은 천천히 궤도에 올랐지. 하지만 소녀 실종 사건은 내가 폰타인에 오기 전부터 일어났어. 죄송합니다, 아가씨. 제 실수입니다. 네 탓이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둔 거겠지. 또 할 말 있니? 사업 신청 날짜가
최초의 소녀 실종 사건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래? 아니면 입구 기록도 살펴보고 스네즈나야에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언제 떠났는지도 얼마든지 물어보렴. 그러면 갈 곳 잃은 네 고통이 조금은 나아지겠니? 아무래도 무고한 사람인가 보네. 이거 반대로 나비아가 고발당하겠는걸? 그 당시 칼라스 씨의 심경에 대한 분석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네 행동이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진 않니? 그분은 네가 너 자신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더 면밀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이길 바라실 거다. 네가 타인을 고려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깨닫게 된다면 네 아버지도 만족하시겠지. 이건 처음부터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다른 점은 제겐 진실을 파헤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이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 또 정의감 때문에 숙청된 사람들까지 제 머릿속에 무수한 이름이 떠오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도 스쳐 지나간 이름들이 있겠죠. 마르셀 씨는 누굴 떠올리셨나요? 바셰인가요? 역시 그 이름을 아는군요.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을 말하길래 조금 놀란 것뿐이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역시 내 파트너! 제 시간에 올 줄 알았어.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대체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건지. 괜찮잖아, 느비에트. 저렇게 자신 있는 걸 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 아니겠어? 그야 바셰는 바로 당신이니까요. 이 아지트를 조사해봤어. 우린 다 알고 있다고. 넌 용해된 연인 비네르를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소녀들로 인체 실험을 진행했어. 마르셀이라는 가짜 신분까지 만들어서 바시와 관련된 모든 걸 없앴지. 그랬구나. 오페라에서도 이 정도로 잔인한 악당은 거의 없었는데. 그럼 마르셀의 동기도 설명이 되겠어. 방금 당신이 말한 타이밍 이론은 더는 성립되지 않아요. 마르셀, 당신의 페인이 뭔지 알아요? 사라진 연인에게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둘러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가씨를 향한 보스의 기대도 읽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각오도요. 너희의 각오라. 마르셀 씨,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하십시오.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라고 그러고 싶었을까? 주변을 보라고? 왜? 그러는 너희는 내 고통을 느껴본 적 있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그 고통을!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았어. 믿어주는 사람조차 없었지. 수십 년 전 법률 집행청에서 그러더군. 사람이 어떻게 물이 되냐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내가 미친 거라고. 비닐의 죽음은 그렇게 모두에게 잊혔지. 이젠 알겠지. 다 늦었어. 물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고. 다 너희 때문이야. 겉만 번지르르 한 심판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이느라 평범한 사람의 고통엔 귀 기울이지 않았잖아. 비닐은 죽었어. 난 그녀와 약속했단 말이다. 어디 가든 늘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난 폰타인 사람이 아니야. 난 용해될 수가 없단 말이다. 원시 바다의 물을 마신 거야? 용해가 안 돼. 용해가 안 돼. 용해가 안 된다고! 봤지? 난 따라갈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녀를 되돌릴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결국 칼라스 그 교활한 놈의 계략에 빠졌구나. 평생을 조심했는데 그 녀석의 멍청한 딸에게 당하다니. 피고발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듯하니 경비대는 즉시 제압하십시오.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난 비녀를 구해야 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비녀를 날 탓하지 말아줘. 날 탓하지 마. 난 그저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야. 심판 결과가 나온 듯하군요. 나비아 씨의 고발이 성립되었으니 타르탈리아 씨에 대한 고발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상관없지. 지루하던 참이었는데 재미있는 변론도 받고 기분도 좋으니까.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진상을 재구성하기 전에 여행자는 증거를 경비대에 제출해 주십시오. 마르셀의 본명은 바시에로, 연인 비녜르와는 모험가 파트너였습니다. 과거 물속을 탐색하던 도중 원시 바다의 물에 접촉한 비녜르는 바시의 눈앞에서 용해됐죠. 바시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원시 바다의 물의 존재를 알게 됐고 비녜르를 되돌리기 위해 소녀들을 납치해 연구했습니다. 범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그는 마르셀이란 가명으로 푸아송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구 과정 중에 희석된 원시 바다의 물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걸 알아냈고 생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연구 자금을 모으고 연구를 이어가던 도중 가시장미회와 충돌이 발생했죠. 오랜 분쟁 끝에 그는 연회를 열어 가시장미회의 회장 칼라스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나 범행자를 용의하는 방법으로 칼라스를 용의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얼마 전 바시는 같은 수법으로 소녀 실종 사건을 리니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했고 원시 바다의 물이 공개되는 바람에 바시는 허점이 드러났고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이상 베일에 쌓여있던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럼 바시 씨의 최종 판결은 계시 판결 장치에 맡기겠습니다. 계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바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경비대, 바시를 끌고 가. 좋았어. 자업자득이지. 소녀 연쇄 실종 사건도 드디어 막을 내리는 건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 범인이 저런 성인군자 같은 얼굴일 줄 누가 알았겠어? 다행이야. 우리가 도움이 됐어.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친 녀석이 드디어 벌을 받네. 어? 왜 그래? 아가씨, 정말 잘하셨습니다. 보스께서 바라시던 순간이군요, 아가씨. 이제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응, 드디어 끝났네. 다 너희와 파트너 덕분이야. 봤죠, 아버지? 저도 가시장미회를 잘 이끌고 있다고요. 이거 참 멋진 공연이었어. 진범은 잡혔고 누명도 벗었고 최고의 결말이네. 이런 훌륭한 공연을 보게 해줬으니 애먼 사람 잡은 건 봐줄게.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타르탈리아 씨. 무슨 일이지? 내 분량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번 심판은 당신 때문에 열린 거니 절차에 따라 당신에게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아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진범은 잡혔으니 나 같은 조연은 이만 빠져줘야 하는 거 아닌가? 줄곧 존재해온 규칙이니 폰타인의 법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어. 정말 번거롭네. 저기 서면 되는 거지? 빨리 좀 끝내줬으면 해. 공개 심판의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는 소녀 연쇄 실종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증명됐습니다.
범인은 바셰 씨이므로 타르탈리아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럼 개시 판결 장치에 최종 판결을 맡기겠습니다. 개시 판결 장치의 심판 결과에 따라 타르탈리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뭐라고? 이봐, 무슨 그런 질 나쁜 농담을. 방금 무죄일 거라고 했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 뭐지? 개시 판결 장치와 최고 심판관님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처음 봐. 우인단 집행관이라 악행을 잔뜩 저질러서 개시 판결 장치가 다른 죄목으로 정의 실현을 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 건은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인데 관련 없는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리는 없잖아. 개시 판결 장치의 판결 결과에 따라 우리는 유죄 판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비대는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십시오. 폰타인의 자랑인 심판이 이렇게 황당할 줄이야. 이게 너희들의 방식이라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하는 수밖에. 마왕 무장을 쓰려나 봐. 미안합니다. 누명을 썼다면 반드시 벗겨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규칙은 어길 수 없습니다. 여기라고? 여기서 어떻게 뭘 해야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걸 마셨더니 나도 그 소리가 들렸어. 아까 무대에서 잔뜩 마셨으니까 아마 너도 바시. 맞아, 이 소리야. 너도 들리는구나. 비녀르, 나야! 바세라고! 비녀르! 바시. 그래, 나 여기 있어. 어디 있는 거야, 비녀르? 내가 지금 당장 찾으러 갈게. 잠깐 조심해. 이봐. 비녀르, 너야? 나야, 비녀르. 나 바세야. 바시, 왜 왔어? 내가 말했잖아. 오지 말라고. 많이 늙었구나.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야? 벌써 20년도 넘었어. 네가 떠난 그날부터 20년 넘게 견뎌왔다고. 그동안 널 되돌리기 위해서만 살았어. 다른 건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지. 난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할 날이 올 줄이야. 비녀르, 넌 내 전부야. 너 없이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너만 없었다면 난 법 공부를 마치고 인류 대리인이 됐을지도 몰라. 너만 없었다면 나는 화가의 꿈을 이어가며 언젠가 멜모니아 궁을 내 그림으로 채웠을 거야. 네가 없었다면 최소한 엄마 곁을 지켰을 텐데 홀로 외롭게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시게 두지 않았겠지. 다 너의 이기심 때문이야. 바시, 다 너 때문이라고. 뭐? 잠깐,
넌 비네르가 아니야. 넌 누구냐? 맞아. 난 비네르가 아니야. 나는 희생양이지. 네 손에 죽은 소녀들의 의식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 원시 바다로 돌아왔어. 우리의 의식은 바닷속을 돌고 돌아 바다에 모여든 물줄기처럼 하나가 됐지. 난 클라리스이자 리모니이며 아스나이지만 비네르는 아니지. 어째서? 그럼 비네르는? 널 만나고 싶지 않대. 그녀의 모든 의식이 널 피하고 있어. 네 이기심이 불러온 결과야. 넌 우리의 삶을 앗아간 주제에 그녀를 위해 뭐든 하겠다 말했지. 하지만 정작 비네르가 그걸 원하는지, 이런 너에게 실망하지 않을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나 봐. 나는 넌 거짓말쟁이이자 살인마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겁쟁이야. 하지만 절대 비네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지. 네가 죽인 첫 번째 소녀의 의식이 비네르와 융합된 순간부터 그녀는 널 증오했어. 아니야. 비네르가 날 증오하다니. 제발 비네르를 만나게 해줘.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날 찾으러 오지 말라고 했었지. 그게 진짜 비네르의 뜻이야. 널 만나길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뜻도 있어. 너에 대한 마지막 연민이랄까? 네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널 놓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거든. 다시